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손상되기도 하지만 또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인 만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관절염을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또 관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류마티스내과 이명수 선생님, 한방재활의학과 이정한 선생님과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명수 선생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관절염에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질환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먼저 두 질환의 발생 기전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손상과 마모로 인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의 통증을 야기하게 되고요. 체중 부하가 많은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끝마디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을 주로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CF나 이런 곳에서 파스를 허리에다 딱 붙이면서 류마티스 하는데 실제적으로 허리에는 류마티스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손관절을 많이 침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발병 원인부터 완전히 다른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예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장 먼저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문진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침범하는 관절, 관절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이란 것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염증 때 상승하는 이른바 ESR, CRP라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데요. 또한 혈액에서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가 양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심 증상들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도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저녁에 일과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차이점이 되겠고요. 손을 침범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손을 침범하는 경우는 이렇게 손 끝마디를 침범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마디, 손목을 주로 침범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빳빳함과 동시에 부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갱년기만 돼도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빳빳한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 경우는 손가락을 30초 내지 1분 정도 쥐었다 폈다 하면 풀어지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10분 이상, 긴 경우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강직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증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새는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지만 특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젊은 층에서 관절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 다음에 흡연이나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민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에 소인이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면 발병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젊은 시절에 받았던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 안타깝게도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관절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최근에 흡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금연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은 통증도 심하지만 관절이 변형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인 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2년 내에 50%에서 70% 환자들에게서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형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관절염 초기에서부터 빠르게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면 증상 완화와 함께 관절의 변형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정한 선생님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이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치료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무릎 등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2, 3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만들고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수술 부위의 감염인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수술 부위에 침이나 약침 같은 침습적인 치료는 피하게 됩니다. 대신 추나요법이나 한방 물리치료 등의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관절과 주변 근육들을 세밀하게 풀어줌으로써 수술 부위의 붓기와 통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 부위 감염 이외에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 가운데 낙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 무릎 이외에도 허리나 어깨 등 척추를 비롯한 다른 관절에도 통증이 있거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수술 후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덜어는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수술 부위를 다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방 재활치료를 통해 수술 부위 재활치료 이외에도 척추나 다른 관절의 통증 관리, 기능 회복 등 전신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도 양한방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만 협진을 통한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관절염 환자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난치성 질환으로 매우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약물요법 혹은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여기에 침이나 뜸 그리고 특히 봉약침 등을 이용해서 해당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기능이나 근육의 힘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물리요법 그리고 한약물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명상이나 심리치료, 영양치료 등 통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와 더불어서 다양한 영역의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러한 통합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타깝게도 통합의학적 치료를 하는 곳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의학협진을 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완벽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통합의학적 치료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이나 또 실천하면 좋은 것들 알려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생긴 관절의 가동범위 운동을 포함하여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무리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한 부위 관절만을 쓰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해당 관절의 부하가 높아져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작과 지속적인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관절염은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눈여겨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라. 이렇게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요?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고 아프면 우선은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절의 염증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곧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해 두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증상 치료와 함께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두 분의 선생님 모시고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